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퇴근길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골프장 회원권이 반값에 나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상황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로 올랐고 주식과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돈을 복사해주는 마법의 지팡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우리 앞에 놓인 건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한 청구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빚이 무려 1,0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집이 날아가고 누군가의 꿈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만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추락했죠.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골목 경제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 나가는 대재앙입니다. 게다가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일기 신도시와 지방의 아파트들은 이제 콘크리트 무덤이라 불리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건설 원가 폭등으로 재건축 분담금이 수억 원씩 치솟으면서 평생 일군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빚더미로 변하는 비극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이 붕괴를 체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가 생활들이 하나둘 사치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쉬는 날 가족들과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겨울만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 손잡고 달려갔던 스키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26년 현재 국내 스키장들은 기후 위기와 운영비 폭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공 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 그리고 기온 상승으로 눈이 녹지 않게 유지하는 냉동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5만 원에서 6만 원이면 샀던 리프트권 한 장 가격이 이제는 10만 원을 육박하고 여기에 장비 대여료와 식비, 숙박비까지 더하면 4인 가족 기준 주말 한 번에 10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평범한 직장인 가장이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스키 한 번 타러 가는 게 이제는 한 달치 저축을 통째로 포기해야 하는 무리한 도전이 되어버린 거죠. 중산층의 국민 취미라 불리던 낚시는 또 어떤가요? 기름값이 치솟고 낚시어선 이용료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이제는 고기 한 마리 낚으러 바다에 나가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배를 한번 띄우기 위해 들어가는 면세유 가격이 일반 휘발유 가격을 위협하고 선비와 미끼값, 그리고 채비 등 장비 소모품비까지 합치면 차라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최고급 횟감을 사 먹는 게 수십 배는 더 이득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맛 한번 보려다 지갑만 탈탈 털리고 텅 빈 아이스박스를 든 채 돌아오는 가장의 뒷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실입니다. 캠핑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텐트 하나 들고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게 소박한 낭만이었지만 이제는 사설 캠핑장 이용료가 웬만한 4성급 호텔 숙박비와 맞먹습니다. 하룻밤 땅 빌려 자는데 10만 원은 기본이고 경치가 좀 좋다 싶으면 15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 텐트와 고가의 해외 브랜드 장비 경쟁까지 붙으면서 소박했던 가족의 낭만은 어느새 부자들의 장비 쇼케이스를 구경하며 박탈감을 느끼는 비참한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캠핑장 명당 하나 예약하려고 몇 달 전부터 스마트폰을 붙잡고 캠캐팅이라 불리는 클릭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렇게 어렵게 간 캠핑장에서도 주변의 비싼 장비들과 내 것을 비교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고물가에 지친 사람들이 국내 레저 대신 차라리 가성비 좋은 일본이나 동남아저가 호캉스로 대거 이탈하면서 우리 산천의 레저 산업은 줄줄이 도미노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주말이 거대 자본과 고물가라는 괴물에게 강제로 압수당하고 내 집 앞마당 같았던 산과 바다가 이제는 넘볼 수 없는 성벽이 된 셈입니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그런데 2026년 대명천지에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이건 돈과 데이터로 우리 영혼까지 털어가려는 거대 자본의 대착취 시나리오에 관한 기록이자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중산층의 비극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 독일의 전장기업 ZF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하며 데이터 제국을 건설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1월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전격 축출하며 석유 패권을 무력으로 탈환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왜 우리만 디지털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있는 걸까요?
그 난리통 속에서도 소리 없이 중산층의 지갑을 털어가는 차가운 경제학적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아주 시원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당신이 타는 자동차의 구독료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계산된 덫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환대하던 자본의 미소가 어떻게 날카로운 이빨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모두가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면 퇴직금과 대출금을 합쳐 번듯한 프랜차이즈 카페나 식당을 차리는 게 일종의 공식이었거든요. 당시 금융권과 정부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내 사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환대와 미소는 철저하게 계산된 쇼였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디지털 소장농의 탄생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짜장면을 팔고 커피를 내리는데 정작 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가 막힌 건 매출이 올라도 내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바로 배달 앱과 예약 플랫폼이라는 거대 자본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과거의 지주들이 땅을 빌려주고 소장료를 떼어갔다면 현대의 자본가들은 플랫폼이라는 가상의 영토를 빌려주고 통행세를 뜯어냅니다.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매출의 30% 이상을 털어가니 사장님들은 본사와 플랫폼을 위해 일하는 무급 노동자로 전락한 거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년 전보다 5배 이상 폭증하며 파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려 해도 나갈 문이 꽉 막혀버렸거든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이 없어서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빚내서 월세를 내며 버티는 좀비 기업들이 골목마다 가득합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수백 곳이 항복을 선언하며 간판을 내리고 있는 게 2026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번듯한 새 명품을 사던 손길들은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숨어들었죠. 2030 세대는 가성비를 외치며 테무나 알리 같은 중국발 초저가 직구에 열광합니다. 리세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소비가 전략적으로 분화되는 압축 소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겉으로는 합리적 소비라고 포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 임금이 깎여나간 중산층의 눈물겨운 생존 투쟁입니다. 세상은 AI가 지배하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한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기만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적대자의 등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지적 생산성을 인질로 잡으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수백조 원을 투자해 무료 AI를 뿌리며 우리를 중독시켰습니다. 무료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AI를 쓰는 동안 우리의 모든 데이터와 지식은 그들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로 착취당했거든요. 최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다투는 현상도 결국 데이터라는 새로운 원유를 누가 정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제 그들은 충분히 중독된 우리에게 고액의 구독료 청구서를 내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치 마약상들이 처음엔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다 나중에 이빨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수법인 거죠. 거대 금융자본인 사모펀드들은 우리 곁에 익숙한 기업들을 사냥감으로 삼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보십시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에 알짜배기 땅과 건물은 홀랑 팔아치우고 빚더미만 남긴 채 이익만 챙겨 떠나는 먹튀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건물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결국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이 비참한 구조를 보세요. 기업의 성장이나 직원의 고용 따위는 그들에게 그저 방해물일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들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기가 막힌 건 정부나 법조차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바쁘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 갇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내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를 때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대한 카지노의 판돈에 불과했던 거예요. 카지노 주인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금고만 두둑해질 뿐이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의 폭등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전기세와 가스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동을 멈춘 공장들이 줄을 잇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이제 에어컨 하나 켜는 것도 손을 벌벌 떨며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정비가 매출을 잡아먹는 속도가 광속보다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는 자원 패권을 쥐기 위한 현대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의 운영권을 장악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되찾기 위한 미국의 거대한 설계였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삼성은 자율주행과 SDV라는 이름의 거대한 데이터 그물을 짜고 있습니다. 독일 제트 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하며 전 세계 스마트 카메라 시장 1위 자리를 꿰찼죠.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돈을 받아내는 바퀴 달린 결제 창구가 될 겁니다. 테슬라가 FSD 구독료를 올리고 벤츠가 뒷바퀴 조향 각도를 구독 서비스로 파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하드웨어를 파는 시대가 가고 매달 구독료를 뜯어가는 소프트웨어 제국이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변화가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은 거품이 빠지며 수억 원이 증발하는데 살아가기 위해 내야 하는 각종 서비스 비용은 갈수록 교묘하게 늘어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미 멈췄어야 할 시점입니다. 매출보다 이자가 많고 벌어들이는 돈보다 플랫폼에 떼어주는 수수료가 더 큰데도 어떻게 이 시스템은 굴러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연성 예산 제약이라는 무서운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망해야 할 곳에 정부나 은행이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에서 보았듯이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권 전체를 흔들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를 억지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구해는 식의 거짓 보고서가 난무하고 정작 산업 재편에 쓰여야 할 눈먼 돈들은 부동산 투기나 주가 조작으로 줄줄 새어 나갔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진정한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통상 압박을 가한 건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생태계라는 산소통을 아예 잠가버린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막히고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하게 된 공장들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덩어리 보관소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로 최첨단 공정 진입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현대차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강탈하다시피 가져갔지만 정작 그들이 손에 쥔 건 텅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와 정밀 부품 공급망이 끊기자 에어백조차 없는 깡통차를 생산하는 비극을 맞이했거든요. 결국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60% 이상을 중국 브랜드가 집어삼키며 사실상 경제 식민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암묵지의 영역으로 도망가는 동안 경쟁자들은 보조금 잔치만 벌이다 수율 10%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반면 삼성은 90% 이상의 완벽한 수율로 시장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기술의 벽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며 경쟁자들을 거대한 소각장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내부 붕괴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투기꾼 출신의 무능한 리더들이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장막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스캔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파산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 믿고 있던 자산 가치는 무 뽑듯이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성공 방정식 자체가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빚으로 세운 아파트와 구독으로 유지되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기술에 종속된 노동이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거대 자본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된 겁니다. 이제 전 세계는 기술과 데이터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독립이 없는 자들의 결말은 처참한 식민지일 뿐이죠. 강대국들이 자원 창고를 확보하고 저가 제품 소비처를 서열화하는 동안 우리 중산층은 어디로 휩쓸려 가게 될까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돈을 긁어 모으는 일. 퍼센트의 승자들은 이미 다음 사냥터를 고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갚아야 할 아파트 대출금이 누군가에게는 초호화 파티의 판돈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집값은 거품이 빠지며 수억 원이 증발하고 대출이자는 숨통을 조여오는 이 상황이 정말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거대한 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단순히 위로를 위해 던지는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아파트를 던지고 주식시장을 떠날 때 진짜 승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당장의 가격 하락이 아니라 산업의 판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소름 끼치게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들이 움직이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지는 정글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마지막 생존 줄이자 부의 기회입니다. 세상이 망해간다는데 왜 누구는 조 단위의 투자를 멈추지 않고 어디는 무력까지 써가며 자원 패권을 탈환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미래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노동소득으로 중산층을 유지하는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자본의 길목을 지키는 사냥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처럼 자산 가치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조차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동안 실질적인 기술력과 자원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는 하늘을 찌를 겁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돈으로 바꾸겠다는 그들의 계산에 우리도 올라타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털어가는 통행세를 우리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투자처에 집중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는 쪽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익을 배당받는 쪽으로 내 돈의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술 독립이 없는 기업이나 거품 낀 자산은 과감히 뿌리째 뽑아버리고 압도적인 초격차를 가진 승자들의 지분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부를 준비된 자들에게 강제로 재배분하는 거대한 산업 재편의 과정일 뿐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차가운 경제학의 본질인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털리는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냥하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시겠습니까? 지독한 현실의 기록들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강력한 회초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새나가는 돈의 정체를 확인하고 거대 자본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제 화려한 파티는 끝났고 진짜 실력을 겨루는 정글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곳에서 살아남아 승자의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